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4일 새벽 6시입니다. 며칠 전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최측근 찰리 크크 암살 사건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크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이분이 그 사건 나기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주시해야 할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역사적 사건이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부의 아주 심각한 갈등, 어떻게 보면은 내전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적 암살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차근차근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한국과의 연관성 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읽으니까 이 범인의 아버지, 범인은 이름이 타일러 로빈슨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아버지를 칭찬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아들이 범행을 자백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수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결국 자수를 시켰다. 그렇게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공익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보다 앞세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든지 항상 성공 후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일단 타일러 로빈슨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 하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 동기는 찰리 크크의 이념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찰리 크크를 100m 이상 떨어진 데서 저격을 해가지고 한 방에 즉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쏘지 않는 총탄에 새겨진 글을 보면은 파시스트를 잡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봐가지고 트럼프 세력을 일종의 파시스트로 보고 파쇼로 보고 그런 이념적 증오감을 가지고 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암살이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미네소타주에서는 미네소타 여성 하원 의원과 그 남편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범인은 낙태 반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성향의 사람이 민주당 하원 의원 부부를 쏜 거죠. 둘 다 사망했습니다. 그것과 이번 이 사건은 서로 대칭점에 있는데 우선 찰리 크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크크는 30대인데 아주 유명한 청년 운동가였습니다. 청년 보수 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은 트럼프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고 이걸 잊지 않는 트럼프는 국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를 개혁하라든지 또는 범인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그런 트럼프보다 이 범인의 아버지가 더 이성적이라는 식으로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찰리 커커는 젊은 표를 모아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죠. 그런데 커커는 아무래도 젊으면 좌파가 많으니까 좌파가 많은 대학교를 누비면서 자신의 소신을 설명하면서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찰리 커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에서 지고도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해가지고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상당수가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선동하고 하는 것은 그 바닥에 정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거짓말을 하면서 정오심을 불태우니까 공화당, 놀랍게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말리지 않고 트럼프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약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한 60%는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만악의 근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수치심을 잃게 되고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이 사람 죽이는 쪽으로까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찰리 커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였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아무래도 비극적 죽음을 맞았으니까 덕담 차원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찰리 커커는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 브라질의 전 대통령 볼소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소나로를 또 좋아를 해요. 왜냐 트럼프가 볼소나로를 좋아했습니다. 볼소나로는 한때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습니다. 아주 우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몇 년 전에 졌어요. 트럼프처럼 똑같이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들이 브라질 정부 관청을 습격을 하고 불을 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역죄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틀 전에 징역 27년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자기하고 친하다고 볼소나로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브라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 50%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공과 사를 헝클어버리는 아주 나쁜 이야기죠. 제국주의적 발상인데 여기 대해서 룰라 대통령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가장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사람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찰리 커커도 이 볼소나로를 옹호를 하는 거예요. 찰리 커커가 열흘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2025라는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끝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모였던 다른 사람들과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주시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트럼프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오만방자한 주권 침해죠. 그러면서 교회를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사를 보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 동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들이 한미 관계를 아주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찰리 크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국에서 마치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썼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찰리 커커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삼각체제가 있구나. 즉 트럼프 세력, 한국의 윤석열 세력, 그리고 브라질의 볼소나로 전 대통령 세력,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계되어 있고 이런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게 바로 킨텍스에서 있었던 빌드업 2025 행사장에 출동한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동맹관계를 파탄내는 그야말로 역적질입니다. 공산주의와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에 들어온 최악의 정신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신병에 걸려버리면은 구제불능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보통 정신병은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병에다가 플러스 한 인간의 영혼을 그냥 망가뜨려 버립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언론은 찰리 커커의 죽음을 계기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정오의 강도를 좀 줄이자 하는 쪽으로 지금 캠페인성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968년생각이 듭니다. 그때 미국은 흑인들 인권운동으로 해가지고 또 흑백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또 월남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반전운동과 흑백 인종 갈등이 겹쳐져 가지고 그때 미국 이 도시 저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해에 바로 마르틴 루터 목사가 암살되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선거 유세 중에 암살되는 일이 1968년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부정선거 음모론이 증오심을 확산시킴으로써 정치적 암살을 주고받는 상황이 더 확대가 되면 그건 내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다행히 총기가 자유화되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나므로 암살 폭동의 가능성은 낮지만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조직도 망가뜨리고 나라도 절단내는 이런 일에서는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악영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 이것은 좌파가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뿌리 뽑으려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가 이걸 밝혀야 되는데 특검 수사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외환죄가 성립될 수 없는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등 헛발질을 하고 다소 과잉 수사도 하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번 계엄의 출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드리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도 있었고 국정원장 출신도 있고 국방부 장관 출신도 있고 수많은 교수 출신도 있고 뭐 언론인 출신은 좀 적습니다만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거는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국민의 힘이 지금 극우 컬트 당으로 변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들어가면 어떤 모양의 행동을 하느냐. 수치심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남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세력이 국민의 힘의 당권을 지금 잡았습니다. 저런 당은 해체 수준의 계획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좌파 진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보수를 깔아먹기를 바랄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공화당이 저렇게 망가진 것과 국민의 힘이 망가진 것이 그 공통점이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185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로 휘그당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만든 게 공화당입니다. 그 공화당의 첫 대통령이 링컨이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와 같은 거짓말 선동가에 의해서 접수가 되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를 매개로 해가지고 공화당이 부정선거 음모당이 된 때문이고 같은 차원에서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한 근대화 노선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노선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공산당과 싸우고 국내에서는 봉건적 잔재와 싸우면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그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세력이었는데 어쩌다가 극우 컬트당이 되어버렸느냐. 그것도 그 답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체하는 것은 공산당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